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9월 4일입니다. 예, 스맥이 좀 다 왔네요. 자, 일단 안전하게 좀 매도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매도 주문이 체결,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스맥 전량 매도했습니다. 본저가 위에 한호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살짝 주춤주춤 하길래 아래쪽에다 일단 안전하게 매도를 했고요. 자, 일봉상 얘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지지가 돼서 반등이 나왔어야 될 자리였는데, 물론 뭐 시장 충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제 이제 좀 수익권에서 매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홀딩을 했었고요. 오늘 이제 시장 충격으로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다 끌어올려졌죠. 자, 안전하게 일단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여기는 이제 저항으로 또 바뀔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종목도 상승이 나와서 제 매수가를 회복을 해줬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시장 심리가 매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또 매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은 물량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S맥 매매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더 좀 비중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또 일부 물량 매도를 했고요. 대략 한 70% 정도 물량 매도가 됐네요. 자, 나머지만 제 매수가 위협하지 않는다면 좀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더 좀 비중 전량 매도가 됐네요. 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욕심 없이 한 3%좀 넘는 구간에서 전량 익절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더 좀 비중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테크파이오 다른 종목 좀 돌려보다가 이게 시가까지 좀 떨어졌더라고요. 거의 뭐 시가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급하게 좀 매수를 했어요. 급하게 매수를 하고 바로 좀 매도를 걸었고요. 자,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무너진 저점 라인이죠. 자, 이런 자리하고 뭐 이런 자리까지 대략 뭐 그 정도 부근에다가 매도를 좀 걸어 봤습니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살짝 아래쪽으로 흔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바로 좀 반등을 해주네요.
자, 뭐 이런 자리까지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안에서 한번 터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라운드 피겨 23,000원 아래 한 두세 호가 아래다가 좀 매도를 걸어 봤습니다. 자, 수급이 좀 들어오네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신테카바이오 옷장 투매에 좀 잡아서 수익을 좀 내봤고요. 신테카바이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 S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맥은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리를 이 전고점 돌파 자리 지지저항 라인으로 보고 강한 종목의 특징을 띈 이후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수익을 내고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이 자리를 터치를 해줘서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했고요. 어제 조금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한 차례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홀딩을 했었는데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시장도 충격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이 나와줬지만 제가 본전가에서 일단은 물량을 좀 덜어냈죠. 자, 그랬던 이유는 이렇게 돌파된 자리로 지지를 잘 해주던 이 자리가 이렇게 이탈이 되면은 저항으로 바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단은 물량을 정리한 것도 있고요. 또 시장 상황이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의 대거 폭락이 좀 나왔거든요. 뭐 애플이라든가 테슬라가 특히 8% 9%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충분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안전하게 일단 본전을 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오후장에 윗꼬리를 달면서 좀 하락을 했죠. 저는 본전가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관찰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더존 비즈온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더존 비즈온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추세를 우상향으로 만들면서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제 상승이 나왔죠. 자, 얘가 오늘 갑자기 상승이 나온 이유가 K 뉴딜 지수에 이 종목이 포함됐다라는 이슈로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시장에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좀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돌파 매매를 좀 시도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상승 줄 때 분할로 전량 매도를 해서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돌파된 자리에서 다시 오후장에 지지가 나오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죠. 뭐 이런 자리 매수했다면 짧게 손절 잡고 대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또 수익이 났었을 종목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 신테카 바이오는 오후장에 좀 투매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상장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던 부분을 상한가로 돌파를 하면서 차트가 굉장히 이뻐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거래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래 대금을 넘기지를 못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신고가 영역이고 깔끔하게 돌파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재료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렘데시비르의 효과보다 훨씬 더 강한 이 치료 물질을 좀 발견을 했다. 그런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모습이죠. 자, 오늘 시장은 이 폭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얘는 무려 갭을 16%를 띄우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봉상 아래쪽으로 장 초반에는 좀 아래쪽으로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강하게 또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죠. 자,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 구간은 좀 지켜만 봤고요.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정거장 매매 패턴 자리도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자리도 매매하진 않았어요.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하는
투매 모양을 보고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가 자리를 지지할 거로 예상을 하고 투매 물량을 좀 매수를 했었고요. 결국엔 반등이 잘 나와서 무너진 저점 라인에다가 매도를 하고 수익을 좀 잘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역시나 강한 종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상한가에 한 번 더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일봉상 이제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고 또 신고가 영역으로 또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후에도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세 종목 매매를 마쳤고요. 오늘 좀 특징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는 오늘 상한가 돌파가 좀 나왔고요. 자, 전고점을 깔끔하게 돌파를 했고 이 종목의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고 신고가 영역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런 이제 신고가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아침에 한번 상승을 준 이후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상한가에 잘 굳히고 또 신고가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래대금 실는 그런 깔끔한 상한가봉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상승이 좀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 움직임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 종목도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유니슨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자, 유니스는 풍력발전 지금 대표 주자로 가장 대장주로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앞에서 한 차례 너무 이 강한 상승이 나와서 사실 이 종목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그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한 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아침에 강하게 한번 치고 이렇게 횡보를 잘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하고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종목이 풍력 발전 관련한 그린 뉴딜 쪽 수혜 종목들 중에는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2등주로 동국 SNC가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동국 SNC는 앞에서 한 차례 강하게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린 뉴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런 자리에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구간까지 나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기다가 거래대금까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여실히 시장에 이 그린 뉴딜 관련한 한국판 K 뉴딜 관련한 이 수혜주 대장주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국 SNC 또한 잘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유니슨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니슨을 잘 보면서 이제 동국 SNC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CS 베어링이라는 종목도 한 3등주격으로 움직였어요. 자, 이 종목도 굉장히 높은 구간이고요. 상장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쓰다가 마찬가지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 재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동국 SNC와 유니슨과는 좀 차이가 있죠.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거래대금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자, 이 종목이 이제 3등주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분봉상의 움직임도 제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슨과 동국 SNC를 좀 잘 살펴보면서 이 종목은 좀 관찰하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외에 신성 ENG도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한 수혜주고요. 자, 이 종목은 풍력과 이제 상반되는 태양광 쪽이고요. 일단은 얘도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대금도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잘 살펴보길 좀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매매한 종목이죠. 더 좋은 비즈온인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추세 우상향을 하다가 이런 전고점을 오늘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윗꼬리가 좀 달렸죠. 분봉상 움직임은 아침에 일찍 돌파를 하고 횡보를 하는 과정에서 재돌파가 일어나질 못하고 아래쪽에서 조금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한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대장주급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얘는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K 뉴딜 지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인데요.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K 뉴딜 지수라는 게 새로 좀 생겼고요. 자,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종목들이 오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좀 이렇게 자료들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산업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수화 시킨 겁니다. K 뉴딜 지수라는 이름으로. 자, 이 섹터들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된 거죠. 12종목씩. 자, 그래서 K 뉴딜 지수 종목 한국거래소에 이렇게 이제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고 이 종목들 중에 오늘 대부분 좀 강하게 움직였지만 뭐 강하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고 앞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 섹터들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들을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증시 격언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격언에는 페드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미는 어떤 이슈나 그런 정책들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뭐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뭡니까? 이 종목들은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에 포함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잘 봐야 되겠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더존 비주온이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다. 마찬가지로 뭐 펄어비스 같은 종목도 이 지수에 포함이 됐다라는 이슈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정부가 말하는 이 정책적인 부분, 이 K 뉴딜 지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경제를 좀 끌고 가보겠다라는 정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당연히 그것들을 잘 관찰을 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K 뉴딜 지수라는 이슈와 태양광 또 풍력 이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는 끌고 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어제와는 좀 한껏 다른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은 시장의 이 코스닥과 코스피를 통틀어서 이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보면 거의 뭐 3배 정도가 차이 나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이 일부 종목들 또 KRX, K뉴딜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 외에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의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5%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뭐 장대양봉 수준으로 쭉 끌어올려 줬죠. 여기 이제 돌파된 전고점 라인까지 회복을 좀 잘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만큼을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다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모습이 이제 만들어져 버렸죠. 그렇지만은 개파락을 얘도 거의 뭐 2.64%까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종가 고가의 양봉 캔들로 쭉 좀 끌어올려 주면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만들었어요. 단기 이평선들을 다 회복을 하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래도 추세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급적인 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다 나오고요. 이 물량들을 오늘 개인이 다 받아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1조 2천억이라는 물량을 받아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2천억이 넘는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 시장을 다 받아냈다,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개인들이 제가 이제 매수 주체의 하나의 주포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의 이 개인들의 매수 자금의 여력들이 어제 마감된 카카오 게임즈의 이 청약 자금을 보고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실히 오늘 이렇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니까 시장에다 대놓고 그냥 물량들을 다 쏴버리는 아주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무지막지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 대기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마다 아마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굉장히 고가권역인 이런 곳에서 물량들을 좀 대거 사들인다라는 부분이 물론
시장이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죠.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미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추세 우상향하는 강한 모습들이 나와진다면,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아래쪽에서 샀던, 이런 부분에서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던 것처럼 여기서 사는 물량들조차도 돌파가 나온다면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고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8%, 9%대에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큰 폭락을 좀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다시 추세 우상향을 하면서 회복을 해준다면 분명히 우리 시장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아래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올라온 이 피로감과, 그리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높은 구간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언제라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서 시장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와도 할 말은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충분히 언제라도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깊은 조정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기, 장기 포지션은 전혀 들고 있지 않고 단기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는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매매 기준에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